PBR의 허상과 실제 그리고 그에 따른 대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ROE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이 어떤 호상에 빠질 수 있냐면 부채가 많은 기업들을 고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가랑 비슷한 선이 ROA입니까? ROE입니까? ROA죠. 안녕하세요. 정도진 교수의 알고 투자. 오늘은 6번째 촬영 시간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즌을 한 10번 정도 생각했는데요. 벌써 반이 넘었네요.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죠. 이런 기사가 하나 났어요. 코스피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금융위기 당시 수치인 0.8배 수준이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기 당시에 PBR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 가운데서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기사가 났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제 침체기에는 기업 실적의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실적이 아닌 자산을 기준으로 한 PBR이 더 적합하다. 그럼 요즘같이 우리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PBR을 갖고 기업을 평가하고 투자 대상을 평가하라는 뜻인데요.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지 오늘은 그 PBR에 대해서 요즘같이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이 PBR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PBR의 허상과 실제 그리고 그에 따른 대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PBR 많이 들어보셨죠? 기업 운영하시는 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투자하는 데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너무나 많이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그래서 PBR을 투자 전략으로도 많이 쓰시는데요. 이 PBR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분자의 주가고 분마의 주당 순자산을 갖고 쓰시죠. 주당 순자산이란 말은 이제 발행 주식 수, 당, 순자산. 쉽게 말씀드리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는 자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당 순자산이라는 건 곧 주당 자본을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자산은 자본과 같은 내용인데 자산에서 부채를 뺐다는 걸 강조해 주기 위해서 자본이란 단어를 안 쓰고 순자산이란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 PBR이 1.0을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1.0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PBR이 1.0이라는 거 곧 주가가 주당 순자산하고 같다는 뜻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에 자본이 1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기업의 PBR이 1이란 뜻은 곧 주가가 1이란 뜻이죠. 재무제표 장부의 1원이 시장에서도 1원으로 정확히 평가받는다. 아주 이론적인 수치지만 이런 시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앞에 기사에 난 것처럼 만약에 PBR이 0.8이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주가가 주당 순자산의 80% 정도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부의 자본이 1원이면 시장에서는 주가가 이 회사에 대한 주가를 얼마로 평가한다는 거죠? 0.8원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재무제표에 있는 자본 1원이 정확히 측정된 거라면 0.8이라는 주가는 저평가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기사에 난 것처럼 PBR이 낮으면 저평가되어진 거기 때문에 저가 매수 세력이 생겨서 다시 주가가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런 의미로 아까 기사가 쓰여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PBR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도식을 보시면요. 2004년부터 2018년도까지 코스피의 PBR을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의 총 시가총액, 주당 시가총액, 주가 전부 다 합친 시가총액을 뭐로 나눠준 거냐면은 주당 순자산에 해당되는 순자산 총액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 흐름을 보시면요. 2008년도 기억나시죠? 우리의 고통시대. 2008년도에 PBR이 0.94였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보다 낮은 0.8이고요. 지금 우리가 대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이 시기는 0.8초. 그러니까 더욱 지금 PBR이 낮은 수준이니까 앞에 기사가 난 것처럼 이거 저평가되어 있어 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저가
저가 매수세가 낮은 PBR 때문에 유입된다는 건 뭘 전제로 하는 것이냐면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PBR이 자기 회귀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PBR이 1.0을 기준으로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림처럼 물결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PBR이 높으면 이건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팔라고 하는 매도 세력들 때문에 PBR이 다시 떨어져서 일로 가고, PBR이 지금처럼 일이 안 되면 저가 매수 세력이 들어와서 다시 주가가 올라간다는 뜻인, 이게 자기 회귀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논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코스피의 PBR에 자기 회귀성이 있는지 봐야겠죠.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우리 코스피 PBR 흐름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쉽게 물결이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특별히 2008년도 금융위기라는 걸 제거해 놓으면 PBR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평균이 1.24인데요. 1.24 기준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PBR을 보시면 자기 회귀선을 발견하기가 어렵죠.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더 중요한 건 자기 회귀선, 물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물결이 언제 돌아오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체적으로 엊그제 모 증권회사에서 LG생활건강을 추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LG생활건강의 PBR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어떠세요? 역시 물결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LG생활건강의 PBR은 2010년부터 최근 상반기 실적까지 고려한다면 평균이 5.80 정도 되는데요. 2012년도와 2014년도를 빼면 평균 5.80에 상당히 붙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LG생활건강을 투자하실 때는 LG생활건강은 5.80이라는 PBR에 상당히 붙어 있구나, 이걸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 회귀를 그린다면 이게 얼마 만에 자기 회귀가 돌아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쉽게 그 기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PBR이 자기 회귀선도 찾아보기가 어렵고 더군다나 그 기간을 확인해 볼 수가 없는가? 그 이유를 아셔야지만 PBR을 실제 투자 전략할 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PBR을 낮은 걸 찾는 게 아니라 그 대안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PBR이 이렇게 자기 회귀선이 안 돌았을까? 앞에서 제가 PBR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주가는 뭘 의미하냐면 내가 지금 의사결정하는 지금 시점의 현재 가치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순자산을 계산하는 자산과 부채도 현재 가치를 의미하는가요? 여러분 1년 전에 땅을 샀어요. 1억 주고. 그러면 그때 땅을 1억이라고 장부에 적죠. 1년 후에 PBR을 기록할 때 장부를 열어보면 뭐로 적혀 있어요? 그 당시에 땅값이 1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억으로 적혀 있죠. 이렇게 자산이나 부채는 현재 시가로 적혀 있지가 않고 과거에 거래가 일어난 시점의 가격으로 적혀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역사적 원가라고 부릅니다. PBR을 계산하는데 분자에 있는 주가는 지금 가치로 계산을 하고요. 분모에 있는 자산과 부채는 과거 가치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시점이 다르죠. 가치에 측정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PBR이 이론처럼 자기 회귀, 물결을 그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계를 좀 이해하시면 PBR의 한계점이 와 닿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과거 금액으로 적혀져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이 있어요.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은 지금 가격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자산을 샀을 때 가격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LG생활건강의 예를 든다면은 자산 총액이 5조 7천억인데요. 유무형 자산을 합치면은 3조 4천억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금액이 자산 총액이 잡혀져 있다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고 주당 순자산을 계산하다 보니 PBR이 자기 회귀를 그리는 이론적 가치에 근접해 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PBR을 무시하고 우리는 PBR 투자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까? 고려해야 돼요. 여기에 고려하는데 흔히 뭘 더 고려하냐면 그래서 낮은 PBR을 고려하면서 얘가 나중에 낮기 때문에 주가가 무조건 오른다는 게 아니라 낮지만 오른다는 요소가 있는 건 뭐냐면 수익성이 높은 거, 낮은 PBR인데 ROE가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PBR과 ROE, 여러분 ROE 기억나세요? ROE는 이익을 총 자본으로 나눠준 거죠. 이 PBR과 ROE는 그래서 양의 관계, 정의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ROE가 높으면 PBR도 높고요. ROE가 낮으면 일반적으로 PBR도 낮아요.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ROE는 통상 10%가 넘는다고 얘기들 하는데요. 이때 PBR은 보통 1.0이 넘어요. 그래서 PBR에 대한 기준치를 1.0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PBR이 1 미만이면서 ROE는 10%가 넘는다.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PBR이 낮은 게 저평가된 기업 종목이 아니라 PBR은 낮지만 ROE가 높은 종목들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이거기까지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도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만의 지표, 이제 그걸 말씀드릴 건데요. 이 ROE에도 허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ROE 어떻게 계산한다고 말씀드렸냐면 이익을 총 자본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요거를 한 번 더 바꿔서 산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익을 총 자산으로 나눠주고요. 총 자산 나누기 총 자본으로 곱해주면 ROE랑 똑같죠. 여기서 이익 나누기 총 자산은 뭐냐면요. 총 자산 대비 이익률 ROA입니다. 그래서 ROA가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자산 대비 이익률이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ROE를 높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높일 수 있냐면 자산은 동일한데 자본을 줄이면 즉 부채를 늘리면 ROE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ROE가 높다고 반드시 수익성이 좋다는 게 아니죠. ROE가 높지만 ROA가 일정한 상황에서 뭐가 많으면 부채가 많으면 ROE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을 보실 때 ROE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이 어떤 호상에 빠질 수 있냐면 ROA가 낮음에도 부채가 많은 기업들을 고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어렵고 재무 건전성이 위험받을 때 그런 종목 고르면 상당히 리스크가 커지죠. 그래서 경기 침체기, 요즘같이 저PBR 시대에는 ROE에 초점을 맞추면 허상에 빠져서 부채가 많은 기업을 고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PBR은 낮지만 ROE가 아니라 ROA가 높은 기업을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LG생활건강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제가 세 가지 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파란색이 주가고요. 그 위에 있는 빨간색이 ROA이고 맨 위에 있는 녹색이 ROE입니다. 주가랑 비슷한 선이 ROA입니까? ROE입니까? ROA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을 나타내는 ROA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낮은 PBR을 갖으면서도 향후 저평가대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세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수익성 측면에서 저평가 기업을 찾으시고자 하신다면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당연히 PBR 고려하셔야죠. 낮은 PBR 고려하시는데 높은 ROE가 아니라 높은 ROA 기업을 찾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PBR은 무조건 우리가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PBR을 고려하신다면 해당 기업에 자기회기선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기회기선이 없다면 1.0이 무조건 기준값이 아니라 그 기업의 과거 평균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모든 기업의 PBR을 적용하지 않는 거고 어떤 기업의 PBR을 적용할 때 조심하셔야 되냐면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이 많아서 과거 가격으로 기록된 자산이 많은 기업들, 유무형자산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PBR의 유용성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한번 직접 의사결정 해보시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매번 부탁드리지만 저나 저희 정 PD님이나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좋아요나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